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이죠. 60분, 그러니까 60미니트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 이런 진행자 스콧 펠리의 질문에 대해서 yes, 그렇다, 만약 실제로 전력 공격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물자만 지원한 우크라이나하고는 다르게 미군 병력이 중국 침공 때 직접 방어에 나서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차 그렇다,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투입해서라도 대만을 방어하겠다, 이런 취지에 발언한 것은 벌써 네 번째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상호 방위 조약 5조를 언급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달 뒤에 CNN 타운홀 미팅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 8월 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대만 해협의 위기가 고조되고 또 미중 갈등도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재차 천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확실히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죠.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이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서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은 이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이런 태도를 앞세워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의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서 대만이 독립국이 아니라 자국 영토 일부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수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인터뷰에서 자신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전략적 모호성 폐기와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버려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대만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내의 정세가 매우 복잡해서 대만이 영내 안보 대화의 일원이 돼야만 이 대만 중국 주변까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도 재직 시절이던 작년 3월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가지고 중국이 6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여론이죠. 이 미국에서의 반중 여론은 이미 70%를 넘어서 80%에 육박합니다. 이런 분위기 힘입어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만을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대만 정책 법안을 지난 14일 가결해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자, 이 법안은 한마디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변되는 기존 정책을 탈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금의 미국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마당에 중국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날 60분 프로그램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른 강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 통화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국 해외 투자가 차단될 것이라 그러면서 마음을 달리 먹으면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발언이 거침이 없는 것은 우선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중국을 때리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CBS의 60분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중국을 향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미국에게 전혀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동시에 러시아는 변변한 군사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종이호랑이라는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영원할 줄 알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로까지 보일 정도로 푸틴은 지금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중국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통해서 중국의 실제적 군사력도 상당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의 군사체계가 과거 소련의 교본을 그대로 답습한 데다가 이 사회주의 독재 체제 하에서의 군사전략 수행 능력의 한계도 이번 러시아가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모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더불어서 대만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대만을 수호해야 된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만 한마디로 중국 코앞에 있는 불침 항모죠. 대만의 국방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중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중국의 태평양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일본 열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만을 보호하는 것이 남중국해 전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 최선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간다 그러면 당장 남중국해 전체가 위험해지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마저도 해양 무역 수송로가 봉쇄될 수 있는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대만을 중국의 손길로부터 지키는 것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 수호를 강력하게 외치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군사력을 파견해서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대만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고 이 각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대만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만 해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서 7일에는 세인트 빈센트 그라나딘 총리, 그리고 14일에는 에드 마키 같은 미 상원은 5명, 21일에는 에릭 홀콘 인디애나 주지사, 22일에는 일본 중의원 대표단, 25일에는 마샤 블랙번 미 상원원, 27일에는 팔라우 대통령, 30일에는 러그 두시 미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도 3일에 투발루 총리 일행, 7일에는 스테파니 머피 같은 미 하원 의원 일행 8명, 그리고 시릴 펠레바 등 프랑스 상원 의원 5명이 대만을 찾았습니다.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이런 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만은 그럴수록 이들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화제가 되고 각국에서도 비중 있는 뉴스로 다뤄주면서 화제성은 더욱 커지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젠 정치인들의 교류를 넘어서 경제적 차원에서도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들에게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의미 있는 나라로 각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 대만 수호 발언도 박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